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 드렸던 그 하이퍼칼레미아 관련한 환자 인계하듯이 직접 보여드릴 거고, 이제 전반적으로 레펄럽이나 EKG 같은 양상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식으로 할 거라서 조금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땡땡땡 환자분 제너럴 위크니스로 해서 환자 입원하신 거 있으시고, 주야간 보호센터 환자분이시면서 상기 증상이 있어서 119 통해갖고 응급실 통해서 저희 쪽으로 어드미션 하신 거 있으십니다. 이니셜 바이탈 103에 44 괜찮으셨고, 레이트가 갑자기 훅 떨어지셔갖고 일단은 어브노멀하게 보셔서 저희 쪽으로 오신 거 있으십니다. 다른 바이탈 다 괜찮으셨고요. 멘탈은 얼러트하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컨퓨즈 체크되시는 거 있으십니다. 언더라인으로 하이퍼텐션이랑 DM, 하이퍼리피데미아 있으신 거 있고, 따로 알러지는 없으신 상태. ER에서 ABJ랑 랩이랑 블러드 컬처 두 세트 나갔고, EKG 찍었던 상태인 거 있고, 체스트 엑스레이랑 업도면 스파인, APCT, 체스트 로드 CT, BMD까지 다 진행하면서 올라오셨고, 환자 BP 떨어져갖고 플라즈 500 로딩하면서 1리터 40cc/로 연결하면서 올라오셨던 거 있으십니다. 워낙에 하트펠로 있으셔갖고 주치 보고하고 도부타민 프리믹스 33.7 70%아워 스타트 하면서 올라왔고, 환자가 KG 45kg여서 일단은 시간당 12.5 마이크로그램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달고 올라오셨던 거 있으십니다. 폴리 16프렌치 2웨이 인살트 하시면서 UA랑 유린 컬처까지 다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롤아웃 AKI 하트밸류 일단 확인하시면서 ICU 어드미션 하자고 해서 올라오셨고, 보호자 승합제만 동의하시는 걸로 해서 응급실에서 DNR 작성하시고 올라오신 거 있으십니다. 저희 쪽 올라오셔서 최종적으로 레펠럽 했던 거 확인했을 때 포타슘 6.4 체크 되시면서 하이퍼칼레미아 확인돼갖고, 카리메트 처음에 10팩 플러스 10팩에 10DW 250 믹스해갖고 에네마 진행하자고 했는데, 워낙에 주치 항상 6팩 해갖고 이제 믹스 하셨던 분이어서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6포로 진행하자고 해서 카리메트 6팩에 10DW 250 에네마 진행했던 상태. 그리고 추가로 카리메트 한 팩 TID로 PO도 주셔갖고, 원래는 스탯 8P 미드나잇으로 챙길 예정이었는데 환자 10세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 보호자 확인해보니까 L튜브 삽관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주치 보고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다 DC 됐던 상태인 거 있으십니다. 워낙에는 식이 가능한 걸로 해서 복용하자고 식사하자고 하셨는데 MPO 하시면서 TPN 654 연결했던 상태인 거 있으십니다. 추가로 심텀 조절 위해 갖고 NS 100에 칼슘 한 앰플 믹스해서 15분 동안 들었던 상태인 거, 10분간 들었던 상태인 거 있고, 50DW 100에 RI 10단위 믹스해서 30분 동안 투여했던 상태. 안티 트리손 2g 일단은 주셔갖고, 일단은 QD로 주셔갖고 AST 다 네거티브 확인되시면서 연결해갖고 오늘은 커버 다 끝났던 상태인 거 있고, 내일부터 똑같이 그냥 9A로 챙겨주시면 되는 거 있으십니다. 플루이드 ODS 500 20cc/hr 처방 주셔갖고 지금 메인 플루이드 연결돼 있어서 최종적으로 DS 20에 TPN 30 달고 있는 상태. 지시 처방으로 응급실 도부타민 유지하자고 해갖고 지금 일단 33.7cc/h로 유지했던 거 있으십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쪽에서 다시 DNR 확인했고, 승합제 제외 DNR 작성하셔서 주치 다 보고 드렸던 상태. CRCPO 다 진행하면서 주치의가 BST 200 이상 체크되면 보고해달라고 했던 거 있으십니다. 하고 추가로 환자 포타슘 수치 확인하시겠다고 해서 8pm에 레팔럽 해달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포타슘 5.3까지 떨어진 거 주치 보고 드렸고, 주치가 그냥 업저베이션 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업저 했던 상태인 거 있으십니다. 환자 6pm 기준으로 해갖고 하트레이트 갑자기 입원하셨을 때 30에서 5, 60대 체크되셨던 분인데 갑자기 110대로 사이너스 리듬으로 해서 타키카디아 보여서 일단 EKG 찍었는데, EKG가 좀 검사가 늦어져갖고 주치한테 그냥 저희 쪽 원격 심전도기 같이 결과 확인해갖고 같이 보고 드렸고, 주치가 일단은 환자 지금 12.5 마이크로그램으로 해서 지금 시간당 들어가는 거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 33.7cc/hr 들어갔던 도부 25로 감량하고, 하트레이트 50 이상 스테이블하게 유지 잘 되면은 5cc씩 계속 시간당 감량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정규 바이탈 하면서 감량하고 있는 상태. 최종적으로는 10cc/h로 넘겨드리는 상태인 거 있고,
환자 점점 메탈 깨면서 그 라인 잡고 만지고 빼시려고 해갖고 그 팔펜 기준에서 양손 손목 보호대까지 적용하셨던 상태인 거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제가 2부번에서 나이트번한테 인계를 드렸던 거고 2부 때 환자를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이퍼칼레미아로 입원을 하신 분이어서 랩 결과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드미션 하셨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랩 상태 보시면은 CBC에서는 크게 어브노멀한 건 안 보이시죠? 뭐 뉴트로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션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크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observation 했고 헤모글로빈도 워낙에 연세가 좀 있으셨던 분이어서 주치의가 9.4, 9.7 그냥 observation 다 진행하셨던 거 있으세요. 이나마 이쪽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이제 디다이머가 조금 엘리베이션 되셔서 혹시나 복용하는 약에 그런 약들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은 크게 없으셨던 거 있고요. 이제 입원하셨을 때 ABGA가 전반적으로 워낙에 폐하 7.459에 PO2 69.6, PCO2 33.4 그리고 잠시만요. 헤마토크릿은 뭐 크게 문제 없으시고 바이카보네이트 23.6 체크되시는 거 있고 일단은 여기 수치만 봤을 때는 정상 범위에서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폐하 자체가 알칼로시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교과서적으로는 7.45까지는 노멀 레인지로 봐서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뭐 요거 또 괜찮으시고 근데 포타슘 수치가 갑자기 6.7이 체크가 되셨죠. ABG상에서 더 차근차근히 이제 확인됐던 게 ABG에서 나갔던 포타슘이 6.7이었고 일렉트로에서 나갔던 포타슘이 6.4 주치의는 일단 6.7 기준으로 해서 보자고 해갖고 일단 6.7에서 레팔럽 했고 이때 5.3 나왔던 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그 RI까지 플루이드 믹스하고 들어갔던 상태여서 일단은 괜찮아지셨고요. 그 카리메트 관장까지 하고 나서 5.3까지 떨어진 거 레팔럽해서 보고했고 이 4.5까지 떨어진 거는 다음날 아침에 정규 랩 검사 때 진행을 하면서 4.5 노멀 렌즈까지 들어왔던 상태였죠. 전반적으로 괜찮으셨고요. 그 이후로는 워낙에 DM 있으셨던 분이어서 랜덤 글루코즈 떠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유의미한 거는 이 BUN 크레아티닌 수치죠. 정상 범위는 8에서 20, 0.51에서 0.95 이렇게 체크되시는데 전반적으로 환자 50.9에 4.09, 43.8에 3.14 높죠. 그래서 AKI로 이제 룰아웃으로 보고 계셨던 상태였고 토탈 CO2도 검사했을 때 22.9로 괜찮으셨고요. 그러고 이제 소변도 엄청 깨끗한 편은 아니셨어요. 뭐 빌리루빈도 투포지까지 나오시고 유로빌리노겐 트레이스에 이렇게 해서 확인되시고 박테리아도 조금 확인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어무노멀했던 거는 아무래도 요 프로비엔티죠. 프로비엔티는 이제 저희 쪽 본안에서는 정상 범위는 10에서 100, 300 정도로밖에 보는데 보시면은 수치가 엄청 엘리베이션 돼 있어서 19,000까지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다 체스트를 담지는 못하는데 환자 자체 그 좀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좀 심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프로비엠피가 급성기적으로 체크되면서 확 오르셨던 거고 프리티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에 환자 급성기 감염이 없다 있거나 또는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프리티포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엘리베이션 돼 있는 거는 유의미하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 정도 확인되신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랩 결과 확인됐고 이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아무래도 EKG겠죠. 하이퍼칼레미아인 경우에는 이제 환자 93세 고령의 환자분이시고 요즘에는 검사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그 EKG 자체에서 리듬을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없다고 가정하면은 저희도 볼 줄 알아야겠죠. 그 가장 스탠다드 리듬인 리드 2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QRS가 보일 거고요. 보시면 여기 다음으로 올라와져 있는 거 이게 티파예요. 저희가 티텐팅이라고 표현하죠. 티파가 엄청 올라가져 있고 전형적인 하이퍼칼레미아 환자의 EK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텐팅 있으시고요. 그리고 레이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37회밖에 확인이 안 되죠. 상당히 브래디카디아가 심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의심을 되게 받던 거는 이제 V4, V5, V6로 갈수록 네거티브 디플렉션도 심해졌던 상태였고, 잘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4번, 5번, 6번으로 갈수록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심해졌다는 거는 심장 자체에서 좌측으로 이제 많이 심장 자체가 편차되어 있는, 실구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좌측 편차가 심한 상태까지도 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줘야 되는 건 여기서 스티텐팅이 있는지 또 봐주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 EKG가 입원했을 때 EKG고요. 요 EKG가 이제 환자 그 중간에 하트레이트가 사이너스 리듬으로 110대까지 치고 그 진단검사실 연락해갖고 EKG 찍었을 때인데, 사실 이때는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여서 이제 조금 늦게 검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레이트는 괜찮으신데, 이제 보시게 되면 QRS 정상적이고 이후에 나타나는 T파도 많이 감소됐죠. 이미 하이퍼칼리미아가 어느 정도 풀린 상태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컨제스티브 하트 펠리오도 좀 해결이 되니까 이 디플렉션 자체도 정상범으로 다시 돌아와요. 이제 보시게 되면 3번, 4번, 5번, 6번 여기서 봤던 이 포지티브 디플렉션이랑 네거티브 디플렉션 하고, 여기서 보이는 3번, 4번, 5번, 6번의 그 디플렉션 보면은 많이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아래로 꺾이는 게 많이 줄었고 위로 다시 정상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동리듬 1도 AV 블록 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 보시는 이제 여기 아래가 이제 리드 2 전반적인 리듬을 보는 건데, 여긴 앞에 부분은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가 P파가 되겠죠. P, Q, R, S, T파가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여기는 사실 이 아랫부분이 P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P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P파 자체에서 다음 QRS까지 나올 때 지금 범위가 3칸 이내가 아닌 지금 꽤 멀죠. 한 0.20초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은 정상 범위 내에서 확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피파 이후에 탈락하는 QRS는 또 없죠. AV 블록 중에서도 1도 AV 블록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요 다음 EKG는 아침에 찍은 EKG예요. 이제 다음 날 넘어와서 왔던 EKG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V4, V5, V6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치우쳐졌던 이 컨제스티브 하트 펠리오도 많이 풀려서 정상적으로 4번, 5번에서 가장 디플렉션이 크게 차이가 나고 6번에서도 이제 괜찮아지셨던 게 보이고요. 여전히 리드 2에서 보시게 되면 피파 기준으로 봤을 때 길이가 멀죠. 대신에 이제 탈락하는 QRS는 없어서 1도 AV 블록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 처방 나와 있던 항목을 좀 갖고 와봤고요. 보시면 트리손 키트, 세프트리악손이죠. 요거 안티로 사용했고요. 그 글루코산 칼슘 NS 100에 믹스해갖고 10분 동안 투여했고, RI 10단이죠. 여기 100단위는 이제 그 바이알이고, 정확히 단위를 보시려면 이쪽 뒤쪽에 단위를 보셔야 돼요. 10단위에 이제 50DW 100 한 병을 믹스해서 30분간 드렸습니다.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그 포타슘 관련해서 전해질 올렸을 때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환자 치료에는 사용되진 않지만 이제 심텀 조절에는 사용이 되고요. RI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포타슘 자체를 이제 세포 내로 끌고 들어가게 해주면서 직접적인 그 치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같이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카리메트 과립 한 포에 5g짜리인데 보시면은 다 DC가 되고 10포짜리 DC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6포로 해서 지금 환자한테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관장이 들어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치의들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른 게, 이제 10DW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5DW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셀 라인이 아닌 DW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장내로 이 카리매트 자체가 안으로 흡수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이때 이 카리매트 자체가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증상 조절도 하고 약물 흡수를 시키면서 환자한테 부정맥이라든지 또는 시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투여를 했고요. 여기 세포는 워낙에 TID로 이제 피오로 처방을 주셨는데 환자가 십스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일단은 요건 중단했던 상태인 거 있으시고, 응급실 도부타민 유지하자고 이렇게 달려왔고, 요거는 이제 주치 경과 기록지 갖고 왔고요. 환자 CKD, AK온 CKD,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브레디카디아 있는 상태여서 왔고, 모든 하이퍼칼레미아가 이 브레디카디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그 완전 그냥 일반적으로 리듬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60에서 100회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타키카디아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승합제 제한 DNR로 작성하고 올라왔고, APCT 찍었던 결과, 체스트 CT 찍었던 결과,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결과까지 담아주신 거 있고, 세프트리악손은 일단 19회부터 사용했다라는 거. 물, 약 섭취, 살에 걸려 복용 불가, LTV 거부, 그래서 최종적으로 MPO 유지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환자는 어떻게 됐냐면 다음 날에 보호자분이 환자 전반적으로 포타슘 수치 떨어진 걸 얘기를 듣고 퇴원하고 싶다고 해서 담화를 쓰고, 그러니까 자의퇴원서를 작성을 하시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 이제 담화를 작성을 하실 때 다시는 본원에 입원하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갖고 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원래 계셨던 요양원으로 그 집으로 가셨겠죠. 네. 일단 요렇게 해서 리듬 그 환자 케이스 구분해봤고요. 여기 자체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왔을 때 EKG 상에서도 V1, V2, V3부터 6까지 보면은 티파가 좀 많이 어브노멀하게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스탠다드 리듬인 리드 2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리드 3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많이 올라가져 있는 게 눈에 확 뜰 거고요. 네. 이렇게 가장 특징적으로 해갖고 지금 볼 수 있었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가능하면은 정형외과 쪽 그 사례를 좀 다뤄보고 싶네요. 고생하셨고 오늘도 스테이블 하세요.